올해 수능 주요한 변수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초반부터 우리가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게 뭐냐면 의대 정원을 증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N수생 증가가 이번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정원 선생님 먼저 말씀 좀 주시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N수생의 증가가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N수생이 보통 상위권도 있고 중하위권도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상위권의 N수생 증가가 좀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반수생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의대 많이 뽑는다 하니 그럼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라는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때문에 성적의 상승 효과가 일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결국 또 현장인 우리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N수생의 등장으로 내가 평소에 받던 등급을 다 받을 수 있을지, 내가 평소에 원래 나오던 성적만큼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조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N수생의 증가는 단순한 수적인 증가, 경쟁률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상위권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이하람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의대 증원과 킬러 문항 배제 기조에 의해서 학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유입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장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능 최장력 충족에 우리 재학생들의 불리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이게 또 2월이 되는 현상까지 정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변수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우리 지역 의대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받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과목 정도는 이런 꿈과 희망을 심는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선생님? 저는 그게 일단 꿈과 희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급으로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시라는 부분은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표준 점수는 100분의 1을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한 과목은 한 4등급, 이제 등급으로는 4등급이지만 4등급의 초반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는 다 만점을 받으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작년에 일부 대학들 수도권이나 충청권 일부 대학에서 3등급을 받은 학생이 붙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의 사례를 보면 나머지가 거의 다 만점이었다는 거죠. 그 어려운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서 표준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낮았던 부분들을 커버링이 가능했던 건데 올해도 그럴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뭐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거의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셨는데 이하람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대부분 의대 정원이 늘었다 하지만 보통 지역권에서 수시 모집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한 거고 정시에서는 이번에 한 331명 정도 증원이 됐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의대생들도 마찬가지고 N수생들이 더 나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몰린 그런 N수생 증가의 현상을 미뤄봤을 때 아주 낮은 점수로 의대를 합격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의 의대 합격 컷은 수능 난이도에 따른 것이지 의대 정원 확대의 영향은 좀 적을 것이다. 즉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입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2학년도부터 도입은 됐었죠. 문이과 이제 통합형 수능 체계. 네, 맞습니다. 이거 도입되고 난 뒤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문송합니다가 정말 문과에 피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표준 점수, 그다음에 선택 과목의 쏠림 현상, 그다음에 유불리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이하람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선택 과목의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은 보통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차이에서 이제 기인이 되는 건데요. 올해 수능에서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선택 학생들, 그다음에 미적분 선택 학생들의 표준 점수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확통보다는 미적의 난이도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는 그 입시 환경적인 문제에서 기인이 되는 거라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자연계열로 진학 시에 미적분 계열을 필수로 지정하는 대학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수학을 상대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 거점 국립대 하고 의대에서는 미적기하 지정을 해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수능형 산출 방법에 의하면 국어, 수학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과목별 학생들의 공통 과목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 점수가 높을 때 최종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평균 점수가 대체로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원점수를 받는다면 미적분 선택자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행히 이제 2028 대입 수능에서부터는 이제 모두 같은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선택 과목에 쏠림 현상이나 유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보겠다고 반영하겠다고 하는 과목을 지정해 둠으로써 대학이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처럼 제가 들립니다. 김정은 선생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출 방식 자체가 원점수, 공통점수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확률과 통계의 공통점수가 좀 낮은 편이고 미적분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미적분이 좀 더 어려우면서 그 표준 편차도 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미적분 선택자의 성적대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확률과 통계는 90점대를 맞아야지 1등급이 되지만 미적분은 80점대 중반을 받더라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불리는 구조적인 어떤 산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또 최종적으로 지원을 할 때 학생들이 좀 더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자, 올해 대학에서 무전공 전형 선발 비율 크게 확대했습니다. 무전공 지원 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유념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이번에 김정은 선생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무전공 선발이 좀 많아졌고요. 특히나 정시에서 무전공 선발이 무전공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결국 그 부분이 많아졌다는 게 문제죠.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신설에서 선발하는 전형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입시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의 성격에 입결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이긴 합니다. 그나마 수시보다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점수대가 확보되기 때문에 해당 대학의 점수의 평균점 혹은 평균점보다 조금 위쪽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학부 단위의 무전공의 경우에는 유사 모집 단위의 전년도 성적을 고려를 해서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신에 성적이 없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지원할 때 많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쟁률의 변화까지도 보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무전공 영향으로 올해는 정시에 다학원을 선발하는 대학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이 있는데 이 중 서강대와 한양대는 이 다학원의 선발 인원을 모두 무전공 인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학생들의 선택지가 늘어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성적일지를 가늠하지 못한다는 혼란한 점도 있다라는 거 같이 고려해서 지원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다군의 유력 대학들의 무전공 선발을 하겠다는 것은 의대 가려고 했다가 안 되는 사람들 낙수 효과를 다 흡수하겠다 이런 그럴 수 있습니다. 강력한 설계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하람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무전공 선발 내 마음에 조금 두고 있다 이런 학생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어딜까요? 예. 무전공 전형의 이제 지원의 어려움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 부장님 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추가를 드리자면 타 대학의 인기학과랑 무전공을 동시에 합격했을 때는 이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모집 인원 이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우리 안정적 지원 카드로는 무전공을 쓰지 않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제 안정 지원을 제외한 카드로 무전공 학과 지원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무전공 선발에 합격했다고 하면 아무 과나 그 무전공으로 뽑은 계열 전공을 다 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들어가면 나중에 내가 학년에 올라왔을 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혹시라도 예. 지원을 했는데 생각했던 학과를 갈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갈 수 없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 과가 참여하는 경우에 맞습니다. 반드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어떤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본전공이 생기는지 한번 잘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